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세진 씨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가서 보셨을 것 같아요. 루나틱이라는 그 뮤지컬, 또 그리스, 하드락 카페, 이렇게 아주 쟁쟁한 작품에 출연을 하셨던, 또 출연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집에서도 열혈 엄마로 또 아이를 돌보면서 또 이 코로나 시기에는 정말 아이 키우면서 일을 하는 게 여성으로서 되게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공부까지,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슈퍼우먼인데요. 우리 김세진 씨를 모시고 한번 그녀의 삶과 일과 또 가정과 뮤지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예술경영학과 7기 김세진입니다. 예바시는 문화예술 경영 전공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바시의 출연 제안을 제가 딱 받는 전화를 받고 내가? 이러면서 되게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해야 되지? 라고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사실 되게 많은 고민과 그리고 걱정거리들이 많았어요. 예바시를 하셨던 선배님들의 영상들을 봤는데 정말 문화예술계에서 뭔가 기획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경영을 하시거나 너무 멋지신 분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나일 뿐인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좋다.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소소하게 저라는 김세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는 79년생 김세진입니다. 사실 영화를 살짝 패러디했어요. 83년생, 2년생 김지영 이걸 약간 패러디했는데 저는 배우이고 선생님이고 안무가고 그리고 엄마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뭐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직업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소통되는 비슷한 통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의 어떤 삶을 차근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배우입니다. 연기 전공을 한 대학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연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요.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대단한 배우, 유명한 배우는 아니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보관하고 있거든요. 국민학교 시절에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왜 학급지 같은 게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쓰는 거 시도 쓰고 독후감도 쓰고 이러는 건데 제가 그랬더라고요. 저는 꿈이 배우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으니까요. 초등학생인 주제에 다양한 인생을 논하며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도 그래요. 작은 배우는 있어도 작은 배역이 없다고 저는 어떠한 역할이 정말 작은 역할 다 상관없이 그냥 무대에서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할 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배우의 시점에 저를 좀 요동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희 사이버 대학원생이잖아요. 지금 2학기인데 1학기 때 교수님과 전화 면담이 있습니다. 강윤주 교수님과 전화 면담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제가 배우라는 걸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세진 씨는 어떤 배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어서 아주 유창하게 나 이러이러한 배우가 될 거고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살았는데 현재 진행형인 너란 배우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 진짜 잠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진 씨 내가 에드머러에서 무슨 공연을 봤는데 배우들이 너무 가슴을 울려서 자리를 못 일어났어요. 그게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영화과 나온 전공의 친구들이 아니고 철학과를 나왔다던가 경영학과를 나왔다던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논점은 어떤 과를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배우이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약간 창피해졌어요. 그날 교수님과 전화 면담에 맞다. 난 되게 잘하려고 했고
악기를 발산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떤 그 시점에 연극영화과 교수님도 아니셨는데 저를 되게 많이 요동쳤어요. 아, 그렇구나. 배우를 다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어요. 아, 배우는 그냥 나 잘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경제, 사회, 철학, 인문학, 역사는 물론이고 나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시대를 대변해야 되는 게 배우의 역할인 거구나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나름의 PPT를 준비한 거에 어떤 키워드를 하나씩 잡았는데 배우는 제가 이제 정리한 말인데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를 고민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 연기하고 싶은지. 그래서 제가 이런 큰 자극을 받았으니 그 마음을 갖고 배우란 직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업이에요. 두 번째 직업은 뮤지컬 선생님입니다. 저는 배우로만 그냥 쭉 평생을 살아올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 갑자기 훅 이 선생님이란 직업이 들어왔어요. 정말 그냥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제가 춤을 출 수 있는 어떤 감사한 재능 때문에 선배님이 너 전공자들에게 한번 뮤지컬을 한번 가르쳐봐라 라고 했던 그냥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가볍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뮤지컬이라는 선생님을 하고 있는 것이 제 인생의 배우 다음으로 완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란 직업이 그냥 정말 이 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건 당연한 가장 기본적인 거겠지만 저는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아, 적어도 내가 선생님이고 예술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내가 그 길을 먼저 갔던 선배이기 때문에 나처럼 말고 조금 더 현명하고 똑똑하게 이 길을 배우로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땡겨줄 수 있는 선배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또 썼는데 이거 저의 선생님의 철학이에요. 가끔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읊조립니다. 평범한 교사는 지시를 한다. 좋은 교사는 설명한다. 뛰어난 교사는 모범이 된다. 위대한 교사는 마음에 불을 붙인다.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교수님이 저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처럼 예술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뒤흔드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많은 제자들이 유명한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저에게 선생님, 나 이러이러해서 행복했어요. 나 이런 걸 하기 시작했어요. 라고 작은 연락들이 왔을 때 저는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역시 선생님이란 직업 역시 가슴에 파이어를 붙일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업이 또 저에게 우연히 들어옵니다. 모든 게 다 우연으로 시작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우연은 운명인가 봐요.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전공자들을 가르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비전공자들에게 예술을 가르쳐봐. 너가 잘하는 뮤지컬 한번 가르쳐봐. 그래서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갔는데 살짝 속았어요. 갔는데 비전공자들에게 뮤지컬을 가르치러 간 줄 알았는데 완전 제가 가르칠 수 없는 지체 장애가 있는 조금은 특별한 친구들을 가르치는 자리였어요.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친구들이고 저는 심리를 전공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무슨 연극 치료를 전공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폐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첫날인 줄 알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이 친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선생님 그냥 수업해 주세요. 선생님 예뻐요. 이 말에 제가 혹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예뻐요. 혹해서 그럼 해볼까? 그래서 정말 1년이란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결심을 했죠.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전공자인 사람들보다는 깊이일 수는 없었겠지만 최선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그런 연극 심리치료 수업을 찾아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세미나를 듣고 교수님 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똑같은 경험이었는데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셨는데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좀 특별해. 그거 아주 되게 좋고 아름다운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이 친구들 가장 고민은 저와 뮤지컬을 하는 것보다 비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게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걸 해소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기술을 가르치는 뮤지컬 수업을 벗어나서 요청했죠. 그냥
비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실래요? 라고 학교 요청을 드려서 1년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같이 뮤지컬 공연을 올렸는데 마지막 공연 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내가 못해서도 있었지만 미안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이 선생님 감사해요, 행복해요 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평생 업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비전공자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게 저의 세 번째 꿈이자 직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아니다. 또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일맥상통하지만 안무가입니다. 저는 배우기도 하지만 가끔은 말을 하지 않고 몸짓으로 표현했을 때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연기할 때보다 안무가로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조금 더 강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어라 아무도 너를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이것도 저만의 또 안무가로서의 철학인데 춤을 출 때만은 배우들이 무언가를 행위를 표현할 때만은 정말 강렬하게 무언가를 표출하면서 한번 예술을 막 내질러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또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안 올 줄 알았던 엄마라는 자리가 우연히 또 운명처럼 다가옵니다. 좀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어요. 지금 30개월 아기인데요. 저는 항상 평생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거, 내 꿈을 위해서만 달려왔었는데 아기가 생기면서 우리 엄마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시간을 배워가고 있어요. 엄마라는 게 엄마가 돼 보니까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애지중지 키웠구나.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장 힘들지만 가장 행복한 순간을 지금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은 나 그러지 말아야지. 난 예술을 가르치는 엄마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희한하게 자꾸 아직 30개월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다른 애와 다른 아이와 자꾸 비교. 말이 느리네. 뭐가 느리네. 막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지 말아야겠다. 우리 아이는 말이 조금 느려서 사랑이란 단어를 사랑 이렇게 말을 빨리 못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사랑이란 의미를 제일 잘하는 아이일 거라고 믿고 키우고 있어요. 저 이런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인데요. 앞으로 이런 많은 직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연히 무언가가 다가온다면 제가 또 어떤 도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되게 도전이라는 거, 꿈을 꾼다는 거 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냥 힘들고 모두가 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시고 행복하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예술을 바꾸는 시간이 사실은 무언가 의미를 드려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나돌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